오차는 오군 오정년 출신으로 집안이 가난하고 신분이 비천했다고 하며 본래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으나 손씨 일적인 손아가 오정년을 다스리던 시기에 그의 눈에 들어 하급 관리에 임명됩니다. 손아는 오찬을 매우 기특하게 여겼기 때문에 장군의 자리에 올라 직접 상급 관리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자 표를 올려 오찬을 오군 고가연의 승으로 임명했고 나중에 장사로 승진시켰는데 오찬은 다스리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찬은 육성과 같은 오군 사람이었는데 그는 흑수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명문가 출신인 육성과 동급의 명성을 얻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합니다. 황룡 원년 위나라 황제 조비가 대규모의 남정을 개시해 위나라 장수 조휴가 대군을 이끌고 동구로 쳐들어왔기에 오찬은 여범 하제 등과 함께 수군을 이끌고 조휴의 군대를 막으러 갑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몹시 센 바람을 만나 오나라 수군은 큰 피해를 입어 어떤 배는 해안가로 떠내려가 위나라 군대에게 포획되었고 어떤 배는 뒤집어지고 가라앉아 수많은 병사들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은 지휘관급이 타고 있는 큰 배는 바람을 버텨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물에 빠진 병사들이 큰 배로 몰려들게 되었고 그들은 배를 부여잡고 기어오르려 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배를 타고 있던 장수와 병사들은 그들이 올라타면 배가 기울어져 침몰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창으로 같은 아군을 공격하며 배에 오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오찬과 황년이라는 장수만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 했는데 그들의 측근들은 사람들을 구하면 배가 무거워져 반드시 침몰할 거라고 조언했다 합니다. 그러나 오찬은 그들에게 배가 침몰하면 마땅히 함께 죽을 뿐이다. 궁지에 처한 사람들을 어찌하여 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일갈하고는 계속해서 물에 빠진 병사들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오찬과 황년의 활약 덕분에 100여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찬은 회계태수로 승진한 뒤 여러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 애썼는데 한 번은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인 사담을 초빙해 공조로 삼으려 했으나 사담은 질병을 핑계로 대며 오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찬은 사담에게 대체로 보아 웅룡은 기지개를 켜 신령이 되었고 봉황은 아름답게 울어 귀해졌는데 그대는 무슨 필요가 있어서 천하 밖에 서서 모습을 감추고 깊은 연못에 잠민처럼 있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처럼 오찬은 많은 사람을 널리 구하여 등용했기 때문에 소위 중랑장에 임명됩니다. 가와 4년 여릉의 도적인 이환, 회계와 동야의 도적인 수춘, 남해의 도적인 나려 등이 일시에 반란을 일으켰기에 송건은 여대를 파견해 이들을 토벌하도록 했고 오찬, 당자 등도 여대를 따라 토벌에 나섭니다. 가와 5년 수춘은 항복했고 오찬이 이환을, 당자가 나려 등을 사로잡는 공을 세웠기에 반란은 진압되었고 여대는 이환, 나려 등의 목을 베어 그 수급을 송건에게 바칩니다. 오찬은 내치와 외치 모든 방면에서 재능을 보여주었기에 조정으로 들어와 등기교의 소부에 임명되었고 나중에 송건의 삼남인 손아가 태자의 자리에 오르자 태자태부로 승진하여 손아의 스승이 됩니다. 이궁의 변으로 인해 오나라 신하들은 태자인 손아파와 노왕인 손패파로 나뉘게 되었는데 노왕 손패가 더 노골적으로 태자의 자리를 노렸기에 오찬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손아의 입장을 큰 소리로 대변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오찬은 더 나아가 노왕 손패를 학으로 보내 그곳에 주둔하게 만들어 그의 영향력을 줄이려 했고 손패의 측근인 양축도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려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무창에 머무르고 있던 승상 육손에게 도읍의 여러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로 인해 육손도 계속해서 송건에게 표를 올려 간언을 했다고 합니다. 손패파의 입장에서는 오찬이 가장 눈의 가시였기 때문에 결국 손패, 양축 등은 오찬을 참소하며 그를 집중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오찬은 육손과 몰래 서신을 주고받은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록에 따르면 오찬이 태어난 지 몇 살 안 되었을 때 고성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오찬을 보고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경상의 기고를 가지고 있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니 만약 오찬이 이궁의 변으로 인해 죽지만 않았더라도 이 할머니의 예언처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찬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던 선아는 이후 규람, 태원이라는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선아가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오찬은 더 빨리 진급하여 오나라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송건의 장남인 손등은 죽기 전 송건에게 상소를 올려 훌륭한 신하들을 뽑아 언급하며 그들을 중이스라 하였는데 오찬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담은 오나라의 승상이었던 고흥의 손자이며 아버지인 고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고 어머니가 손책의 딸이었기 때문에 송건에게는 손자뻘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를 대표하는 명장인 육손의 외조카이기도 했기에 고담의 혈통은 오나라에서 최상급에 속했습니다. 건한 26년 송건의 장남인 손등이 태자로 즉위하게 되었기에 송건은 덕행과 학문이 뛰어난 선비들을 가려 선발한 뒤 훗날 자신의 뒤를 이을 손등을 보좌할 측근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고담이 약간의 나이에 제갈근의 아들 제갈각, 장서의 막내 아들인 장휴, 장군 진무의 서자인 진표 등과 함께 발탁되어 손등을 보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손등과 함께 시경과 서경을 공부했고 사냥도 같이 다니며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황룡 원년 송건은 존호를 칭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이에 손등도 황태자의 자리에 올랐으며 제갈각은 좌모도위에, 장휴는 우필도위에, 고담은 고정도위에, 진표는 익정도위에 임명되었는데 이들 4명은 사우라 불리었다고 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고담은 본성이 고상하고 충직하였고 의심이 없고 이성적이었으며 출신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송건도 그들 중 한 명이었는데 고담은 충분히 능력이 있었기에 송건은 고담의 재능을 살펴 매우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고 여러 차례 상도 주었으며 이처럼 그를 특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고담이 처음 관부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상소를 올려서 여러 일들을 진술했는데 송건은 식사를 하던 도중 고담이 올린 상소의 내용을 듣고는 먹기를 멈춘 뒤 그를 칭찬하며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고담은 늘 관아의 장부나 문서를 살필 때마다 일찍이 상가지에 손을 대지 않고 손가락을 꼽아 수를 세거나 마음속으로 계산하여 잘못된 부분을 모두 밝혀냈기에 하급 관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모두 고담에게 복종했다고 합니다. 저고 3년 설종은 자신이 선조상서에 임명되자 거듭 고담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고담은 마음과 정신이 한결같고 몸가짐을 조심히 하며 이치를 꿰뚫은 것이 정교함에 이르렀는데 재주가 인물을 비추고 덕이 여러 사람의 기대를 충족한다고 하니 진실로 어리석은 제가 가히 넘어설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고담은 설종의 뒤를 이어 선조상서의 자리에 올랐고 할아버지인 고흥이 죽은 뒤에는 태상에 임명되었으며 고흥이 맡고 있던 상서의 일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 본래 태자였던 손등이 병으로 죽어 송건의 삼남인 손아가 태자에 임명된 상태였는데 사남인 노왕 손패가 깊고 높은 은총을 받음이 태자였던 손아와 동일했기 때문에 고담은 상소를 올려 신이 듣기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적자와 서자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하고 신분에 따라 예법을 다르게 해야 하며 높고 낮음의 구분을 하여 서로 간의 지위를 아득히 몰게 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곧바로 권력의 은혜가 생겨날 것이고 분수에 넘치는 야심으로 기회를 노리고 엿보는 것이 끊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한 문제가 신부인을 황후와 함께 동석시키자 원앙이 신부인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이에 한 문제는 성이 난 얼굴빛을 띄었습니다. 그러자 원앙은 상하의 법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며 인체 사건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언하니 한 문제는 이윽고 기뻐하였고 신부인 또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신이 진언하는 바는 편향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태자를 안정케 하고 노왕을 편안케 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송건에게 간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으로 인해 고담과 손패의 사이는 틀어지게 됩니다. 고담은 손노반의 남편인 위장군 전종의 아들 전기가 손패의 빈객이었던 데다가 그가 본래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평소에 전기를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하니 둘의 사이는 나빴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일찍이 고담의 아우인 고승과 장휴가 함께 북쪽의 수춘으로 정보를 갔는데 당시 오나라 군대는 대도독이었던 전종의 지휘 아래 위나라 장수 왕릉의 군대와 작피해서 전투를 벌였으나 점차 전황이 불리해졌고 위나라 군대가 승세를 타고 공격해왔기에 오영장 진앙과 그의 군대가 전멸하는 사태가 퍼집니다. 하지만 고승과 장휴가 분발하며 공격을 막아냈기에 위나라 군대는 공격을 멈추었고 적의 기세가 꺾인 틈을 타 전종의 아들인 전서, 전단이 군을 이끌고 진격했기에 왕릉의 군대는 패각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농공행상을 했는데 적의 공격을 멈추게 한 공이 큰 공이고 적을 물러나게 한 공은 작은 공이라 여겨 고승과 장휴는 나란히 자포장군에 임명되었으나 전서와 전단은 편장군과 비장군에 임명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전종과 전기부자는 점점 원한을 품어 고담을 음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전종과 전기부자는 수차례 잡피의 전투를 말하며 정군 진순이 거짓말을 해 장휴와 고승의 공을 늘렸고 그들이 야합을 했다고 참소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고승과 장휴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담도 연좌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송건은 고담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마침내 고담을 불러 그가 사죄를 하도록 하여 그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회의를 열고 고담을 부른 뒤 그에게 사죄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으나 고담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죄를 하지 않았고 폐하, 참언이 이미 흥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담당 관리가 송건에게 고담은 거짓말을 하고 매우 불경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응당대벽에 처해야 한다고 했으나 송건은 고담이 고흥의 손자였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지 않고 귀양을 보내라 명했다고 합니다. 고담은 교주로 귀양을 갔고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책을 써내다가 귀양을 간 지 2년 뒤에 42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고담의 아우인 고승도 능력이 출중했는데 송건은 승상 고흥에게 서신을 보내 그대의 손자인 자직이 훌륭한 명성이 있고 도량이 크다는 것도 알았는데 직접 보고 나니 들은 것보다 훌륭하기에 이는 그대에게 경사스러운 일이요 라고 극찬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고승은 문관 체질이었던 형과 달리 무관 체질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기도위에 임명되고 우린병을 통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승은 오군 서부도위에 임명되어 제갈각 등과 함께 산월족을 평정하여 별도로 8,000명의 정예병을 얻었으며 앞서 언급된 자피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분이 장군에 임명되고 경하독의 자리에도 오릅니다. 하지만 전정, 전기부자의 모함으로 형 고담과 함께 교주로 귀양을 가서 37살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장휴는 장소의 막내 아들로 그도 고담처럼 약간의 나이에 태자 선등을 보좌하게 됩니다. 오서에 따르면 장휴는 선등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특히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며 또 연회가 열렸을 때 주웅이 무르익으면 직접 노래를 지으며 놀았다고 하니 공부도 잘하고 놀 때도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등은 항상 마음을 기울이며 장휴를 친근하게 대했다고 하며 또한 장휴의 사람됨은 사물의 이치를 통달했기에 선등은 장휴를 매우 아끼며 늘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송건은 항상 사냥에 나서면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돌아왔는데 장휴가 상소를 올려 조심해야 한다고 간언했기에 송건은 크게 기뻐하며 장휴가 올린 상소를 장소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장휴는 시중에 임명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림도독에 임명되었는데 삼전으로 군사 업무를 가지런히 했고 고승과 함께 작피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기에 양무장군으로 승진합니다. 하지만 노왕 선패의 당파들은 장휴와 고승이 정군 진승과 야합하여 그들의 공로를 거짓으로 늘렸다는 참소를 지속적으로 했고 결국 장휴는 고담, 고승과 함께 교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장휴는 선패파의 일원이었던 선웅이 간사하고 위선적이고 우모마다 하여 그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었는데 이로 인해 선웅은 계속해서 장휴에 대한 참소를 했고 이로 인해 장휴를 죽이라는 명령의 조서가 내려져 장휴는 교주에서 41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고로 장휴는 자신의 조카가 태자인 선아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선아파로 분류되었으나 딱히 선아를 위해 정치적인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거는 양주 오군 오현 출신으로 잘생기고 힘이 셌다고 하며 변론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황무초의 송건의 부름을 받아 오관낭중에 임명되었고 이후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시여사의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선조상서 그렴은 부패한 자들이 관직에 있는 것을 증오하여 그들을 가려내 한꺼번에 쓸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주거는 그렴의 신념 자체는 옳다고 느꼈지만 아직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들을 한 번에 파면시키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는 그렴에게 마땅히 공으로 허물을 덮고 결점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취하며 깨끗한 자를 청구하고 혼탁한 자를 차츰 걸러내는 것으로 충분한데 만약 일시에 관리들을 좌천시키거나 파면시킨다면 장래에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충고해 줍니다. 하지만 그렴은 주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결국 정치 개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송건은 병사들을 통솔할 장수가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탄식하며 연몽과 장원을 추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고가 문무의 재능을 겸비했다고 생각해 그가 여몽과 장원의 뒤를 이으면 된다고 여겼고 이에 주고를 건의교위로 임명한 뒤 병사들을 이끌고 호숙 지역에 주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황룡 원년 송건은 건업으로 천도를 한 뒤 주고를 불러들여 자신의 딸인 손노육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리하여 주고는 송건의 사위가 되었고 관직도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 그는 좌장군에 임명되고 운양우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가와 연간에 오나라에서 비로소 큰 동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동전 하나당 500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고 휘하의 병사가 응당 3만 민을 받아야 했으나 부패한 관리인 왕수가 거짓말을 해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당시 권력을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던 간신 여일이 이 사건을 보고는 주고가 돈을 빼돌렸다고 결론을 내린 뒤 그 돈과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해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주거는 매우 슬퍼하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고문을 받다 죽은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그들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줬으나 여일은 이것을 보고는 또 표를 올려 주고의 부하들이 주고가 돈을 착복한 사실을 숨겨줬기 때문에 장례를 후하게 치러줬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주고에 대한 참설을 이어갑니다. 송건은 여일의 말을 믿고 주고를 불러 수차례 꾸짖고 신문했으나 주거는 스스로 진실을 밝힐 방도가 전혀 없었기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처벌을 받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굴리 유조가 진실을 밝혀내 왕수가 그 돈을 가로챈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에 주거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송건은 매우 깊이 깨달으며 주거도 억울함을 당했는데 하물며 다른 관리와 백성들은 라고 말하고는 여일의 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했고 진실을 밝혀낸 유조에게는 100만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궁의 변으로 신하들이 태자인 손아파와 노왕인 손패파로 나뉘어 다툴 때 주거는 딱히 대놓고 누구의 편을 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송건이 손패파의 말만 듣고 손아파의 핵심 인물인 오찬을 죽이고 고담을 유배 보낸 다음 태자인 손아까지 유폐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주거는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서복이와 불안과 함께 여러 문무 관리들을 거느리고 날마다 대궐로 찾아가 스스로를 올가묶은 채로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하며 태자인 손아를 풀어줄 것을 청했다고 합니다. 은기의 통호에 따르면 주거는 송건에게 신이 듣기로 태자는 국가의 근본이고 지금 태자는 본성이 어질고 초성스러우므로 천하가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는데 지금 갑자기 꾸짖는다면 장차 하루아침에 근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진나라 헌공이 여희의 말을 들어주어 신생은 위험해졌고 한나라 무제가 강충을 믿어 여태자는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신은 마음속으로 태자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할까 두렵고 비록 넷째 아들의 궁을 세워 태자의 자리를 대신하려 해도 태자의 빈 자리는 전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다 합니다. 그러나 송건은 오히려 신하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는 매우 분노했다고 하며 이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송건은 고심 끝에 결국 손아를 태자 자리에서 내쫓고 막내 아들인 손량을 태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자 주거는 불안과 함께 또 송건에게 계속해서 간언을 했는데 송건은 그들을 궁궐로 강제로 끌고 와 장 10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거는 의로운 얼굴빛을 한 채로 간절하게 간언하며 죽음으로써 태자인 소나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결국 신덕운의 승으로 좌천되어 표기장군에서 말단 관리가 되어버립니다. 손패파의 일원이었던 중서령 손홍은 송건이 병으로 들어누운 틈을 타 거짓 조서를 내려 주거를 죽이라 명했고 이로 인해 주거는 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으니 이때 그의 나이 57살이었다고 합니다. 송건의 막내 아들 솔량이 송건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시기에 주거의 두 아들인 주웅과 주소는 각자 병사들을 통솔하게 되었으나 악녀인 손노반의 모함으로 인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주웅에게는 자손이 있어 주거의 대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한 영간에 주거는 다시 복권되었고 주웅의 아들 주소는 운양 후에 자기를 이어받게 되었으며 공주와도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소노의 시대에 이르러 할아버지인 주거처럼 표기장군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나라 3대 황제인 손유의 아내는 주부인으로 그녀는 주거와 손노육 사이에서 난 딸이기 때문에 손유는 자신의 조카와 결혼한 것이 됩니다. 주거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선비들을 대우해줬으며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베푸는 것을 좋아했기에 많은 녹봉을 받고 많은 재물을 하사받았으나 집에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송건이 태자 소나를 패하고 막내 아들 솔량을 태자로 세우려 하자 문안독 진정, 오영독 진상이 상소를 올려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의 진원공이 신생을 죽이고 해제를 세워 나라가 혼란에 빠진 사례를 인용하며 소나를 옹호했으나 송건은 크게 분노하며 진정과 진상을 죽이고 그의 일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오서와 문사전에 따르면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명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소나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간언하고 진언하며 소나를 지키려 했으나 송건은 장순을 감옥에 가둔 뒤 마침내 저작거리에서 그를 죽였고 그 시신은 길거리에 내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구랑과 주거도 끊임없이 간언하며 소나를 폐위시키는 일을 반대했기에 송건은 구랑과 주거를 잡아와 장 100대를 때리려 합니다. 오력에 따르면 이때 구랑은 송건에게 태자께서는 어질고 총명하시며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고 계십니다. 지금 세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 진실로 태자의 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조금이나마 성녀를 기울이신다면 노신은 비록 죽더라도 살아있는 해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간언한 뒤 머리를 조아리며 피를 흘렸는데 그의 말과 얼굴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건은 끝끝내 구랑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를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고향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언을 한 죄로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한 자가 10수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소나의 아들인 소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그는 조서를 내려 예전에 상서복야 구렁은 사직을 바로잡으려 한 절개가 있었고 몸이 망가짐에도 충성스럽게 간하였다. 구랑의 아들 굴소를 동양정우에 봉하고 아우 굴간과 굴공을 이비도위로 임명한다 라고 하였고 이렇게 구랑의 자식들은 복권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이궁의 변으로 희생된 인재들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